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부터 오늘은 좀 시작을 해볼게요. 나경원 후보가 한동훈 후보에게 자신의 이제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를 부탁했다는 이 한동훈 후보의 폭로 파장이 큽니다. 한 후보가 하루 만에 신중하지 못한 발언이었다고 사과를 했어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 상황을? 저도 그 라디오 토론을 들으면서 상당히 놀랐어요. 아, 그 부분에서? 그 부분에서 정말 쇼킹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그 나경원 후보의 그 반응을 보면서 얼마나 당황하고 경악했을까. 충격적이었을 것 같아요. 본인은. 그리고 본인이 법을 잘 알기 때문에 이것의 후폭풍이 어떠할지를 모르겠어요. 더군다나 요새 그 민주당에서 뭐죠? 먹사니즘?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해야 된다 그랬는데 민주당의 먹거리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다 지금 던져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아마 국민의힘 내에서는 한동훈 후보가 잘못했다라는 중론인 것 같아요. 어떻게 정치적으로 동지들의 문제인데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느냐. 또 나경원 후보가 계속해서 성토하는 내용도 그런 내용이에요. 성토의 강도가 높다라는 거는 본인이 지금 굉장히 그 문제에 대해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라는 방증일 것 같기도 한데요. 저는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한동훈 후보의 성격을 본 것 같아요. 성격. 네. 그런데 성격을 보면서 이렇게 저런 성격이라면 리더십으로서 손색이 없어 이런 느낌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격이 과연 그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맞는 성격인가. 법의 영역이 아니고 정치의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아마 본인도 상당히 지금 그 내부 캠프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오고 가지 않았을까? 여기까지 일단 하죠. 그 선거 막판에 대형 변수가 생긴 거죠. 근데 그때 토론 장면을 보면 한동훈 후보가 준비했거나 의도했던 발언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구속시키지 못한 책임이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후보에게 있다. 이 공격을 집요하게 하니까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다가 아니 저한테 공소 취소를 부탁했잖냐. 마찬가지로 그것도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가 전개됐는데 본인도 그런 표현을 했더만이 아차 싶었다고 그랬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무슨 집요한 청탁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한 번 정도 전화해서 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실정법 위반 문제가 거론될 여지가 없는데 이게 물밑의 얘기를 정치에서 다 이렇게 폭로하고 다 이렇게 공개하고 이럴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다가 이 패스트트랙으로 인해서 국민의힘의 지금 현직 의원들도 상당수 기소돼 있는데 그 이슈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기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선거법이나 검찰개혁법을 부당하게 통과시킨 거에 대해서 일종의 저항을 했다. 항거를 했다. 소수정당으로서. 근데 이런 감정선이 있어요. 근데 그 감정선을 건드린 거죠. 물론 옳고 그름의 차원에서 보면 나경원 후보의 인식이나 그런 어떤 청탁이 전혀 옳지 않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아니고요. 공소 취소를. 그거를 지금 와서 이제 뭐 헌법적 가치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했던 행동이다. 지금 와서 정당화하는 논리지. 아니 그렇게 정당하면 공개 기자회견을 통해서 공소취하를 요구하지. 왜 법무부 장관한테 개인적으로 전화해서 요구를 합니까? 부적절한 청탁을 한 건데 그런데 옳고 그름의 차원이 아닌 일종의 정치적 정무적인 효과로 보면 실책이죠. 한동훈 후보의 굳이 그런 얘기를 그 토론 그 장면에서 그 쟁점에서 꺼낼 필요까지 없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를 구속시키지 못한 게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책임이다라는 논리가 별로 설득력이 없었어요. 근데 그 설득력 없는 공세에 대항하느라고 굳이 저런 얘기까지 꺼내서 지금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 모여있는 카톡방이 난리가 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언론 보도에 나온 걸로 보면 이철규 의원이 했다는 그 단톡방에 올렸다는 얘기의 표현을 보면 이 좌파들이 숙주를 앞세워서 당을 장악하려고 한다. 이런 표현까지 나와요. 한동훈 후보를 숙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바 윤핵관들의 막판 총궐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 명분을 한동훈 후보가 준 측면에서는 전략상의 실수이고 본인도 그걸 이제 깨달았기 때문에 몸을 낮추고 사과를 했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 TV 토론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거기서도 오후 2시에 있어요. 네. 공세가 아마 집요하게 될 거라고 보고요.
그러나 저는 나경원 의원도 적당히 해야지 본인이 한 행동이 전혀 떳떳한 행동이 아닙니다. 제가 그 부분이 이해할 수가 없는 게 판사였고 변호사였잖아요. 근데 구속 기소를 못한 게 법무부 장관 탓이라고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저도 계속 그 맞아요. 여러 TV 번. 토론할 때마다 해가지고 아마 벼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성격상. 그리고 두 번째로 요번에 이제 그 공소 취소를 법무장관한테 부탁했다 그러죠. 그것도 상식적으로 안 맞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율사인데 그 법적 상식이 일반인보다는 훨씬 깊을 텐데 또 불구하고 그렇게 했을까라는 의구심 내지는 의아함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의원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마 생각 없이 튀어나온 얘기일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차 싶은 게 아니라 그동안에 몇 번을 들으면서 그 얘기를 갖고 있었겠죠. 그리고 그게 나경원 후보에 대한 경고뿐만이 아니라 니들 나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데 나 이렇게 무기 장착하고 있어 하는 일종의 워닝이 아닌가. 살짝 보여준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정치를 오래 한 사람 같으면 내가 그 일을 알고 있어 하더라도 운만 떼지 이렇게 노골적으로 하지 않는데 정치 경험은 짧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정말 우리 일반인들이 다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아주 명확하게 그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놀래 자빠질 정도로. 그다음에 세 번째 말씀하신 대로 이철규 의원을 포함해서 친윤계 울고 싶은데 아주 뺨을 제대로 갈겼다 그래야 돼. 이런 표현에서 그냥 그래가지고 지금 막 특히 그 당시에 그 선거법을 포함해서 패스트 트랙 그 과정에서 지금 기소가 되거나 법적 처리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공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지금 막 분위기를 유도하는데 과연 그런데 이것이 어떤 그 결론까지도 뒤바꿀 수 있는 정도의 파장이 있는지 그거는 이제 지켜봐야 될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저도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대목이 그 한동훈 후보 스타일인데요. 법무부 장관 시절에 그 야당에 와서 국회에 와서 야당 의원들하고 설전을 할 때 보면 야당 의원들의 개인적인 문제 어떻게 보면 지켜보는 국민들은 잊고 있었던 이걸 끄집어냅니다. 콕 집어가지고 디테일하게. 예, 의원님 과거에 이랬지 않냐, 이랬던 분 아니냐. 근데 그랬던 분이 어떻게 저를 공격하냐 이런 식으로 그 의원의 개인적인 문제 그게 실수일 수도 있고 또 뭐 지우고 싶은 흑역사일 수 있고 그걸 끄집어내요. 그래서 별명이 이제 우리 동훈이는 절대 지지 않아. 뭐 이런 거였는데 이게 이제 야당을 상대로 장관 위치에서뿐만이 아니라 정치인으로 변신해서도 변신이 채 안 된 거죠. 그러니까 같은 당의 경쟁자를 향해서도 그런 문제들을 꺼집어낸 건데 뭐 원희룡 후보를 향해서도 마찬가지고 나경원 후보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한동훈 후보식의 티키타카 화법이 국민들이나 지켜보는 지지자들한테 카타르시스를 주고 그로 인해서 한동훈 팬덤이 생겨난 측면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리더로서 가져야 될 포용력이라는 게 있거든요. 물론 한동훈 후보는 옛날 정치문법하고 난 다른 사람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젊은 리더에게는 포용력이 필요 없냐 그건 아니에요. 또 다른 이제 형태의 포용력이 필요한 건데 한동훈 후보가 잘 쓰는 말 중에 동료 시민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동료 시민들에 대해서 굉장히 따뜻한 감성을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동료 정치인들에 대해서도 기본적 존중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야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틀에서 보면 국정을 함께 운영하는 동업자예요. 근데 저렇게 까칠한 그런 어떤 상대의 약점을 파고들고 그걸 끄집어내서 막 공론화하는 근데 이런 식의 모습으로 향후에 여당을 이끌고 갈 그런 리더로서의 리더십을 만들 수 있을까 그런 측면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5차 토론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경원 후보가 이제 한동훈 후보에게 마치 내가 사적인 청탁을 한 것처럼 말해서 상당히 놀랐다. 패스트트랙 사건 기소가 맞다고 생각하냐라고 재차 이제 공세를 펼쳤는데 한 후보는 또 참지 않았어요. 신중하지 못했다고 사과를 드렸고 그때 기소한 검찰총장이 윤 대통령인 건 아시죠? 법에 따라 기소된 것이라고 답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놓고 이제 윤 대통령까지 또 거론한 거를 놓고 또 약간 좀 후폭풍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는 어쨌든 법을 위반해서 기소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철저한 그 법률주의자라 그래야 되나?
리걸리스트라고 해야 되겠죠. 근데 여긴 좀 정치의 장이잖아요. 그리고 아까 박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이 어렸을 때부터의 성장 환경에 정치는 사실은 지면서 이기는 건데 지면 큰일 난다라는 의식 구조가 체화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나경원 후보에 대해서 사과를 한 거는 당장 여론조사 돌아가는데 끝까지 우기다가는 표가 날아가게 생겼으니까 그건 하지만 실제로 이건 나한테 할 말도 아니었다. 윤 대통령한테 왜 직접 하지 않고 나한테 그랬어 하는 식의 그 반론이 거기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본인은 아직까지도 속으로는 크게 잘못한 건 아니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그 신선함이 있잖아요. 좀 더 MZ 세대에 가깝고 또 어떤 그 팩트를 많이 알고 상당히 지성적인 것 같고 다 좋은데 그 외국의 젊은 지도자랑 비교해 볼 때, 그러니까 아주 멀리는 영국의 토니 블레어서부터 왜 젊은 사람들 있잖아요. 또 캐나다의 트리도, 마크롱이라든지 오바마에 이르기까지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겸손이에요, 겸손. 그리고 이 사람들도 거의 율사 출신이지만 상당히 상대방을 이렇게 경청하는 그런 그 포즈를 취했지 한마디를 하면 두 마디를 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볼 때 당대표가 되는 것에 어떤 반전이 일어나지는 않겠으나 당대표가 된 후에 이런 식으로 당을 이끌게 되면은 역풍을 맞을 가능성마저 보인다. 일단 이건 빌미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그 우리나라 국민들은 리더가 좀 이렇게 가슴이 넓은 사람을 좋아하는 거거든요. 머리가 큰 사람보다도 이 포용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만 있으면은 금상첨화, 뭐 금상첨화까지는 아니더라도 많은 부분이 보완이 될 텐데 아무튼 지금 그 사건으로 인해서 민주당은 지금 한동훈, 나경원을 아주 그 커플로 그냥 또 잡아 묶어갖고 뭔가를 지금 하려고 지금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이게 이제 진흙밭 개싸움처럼 이전 투구의 장이 되고 있다. 굉장히 자해적이다. 이런 그 관전평들이 많았고 지지자들이나 당 내부에서도 걱정들이 좀 있는 걸로 보이는데 후유증도 굉장히 클 것 같아요. 후유증도. 그러니까 누가 이기든 간에 잘 승복을 하지 않는.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김옥균 프로젝트 같은 거를 기획하고 있다 이런 폭로까지 있어요. 물론 근거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대한이 아니고 어대삼이다. 어차피 대표돼도 3개월 혹은 어차피 대표돼도 6개월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그리고 한동훈 후보가 이제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한동훈 후보가 되면 대통령실과의 관계 회복이 되겠는가. 그리고 지금 경쟁했던 뭐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다 중진이잖아요. 그렇죠. 그 당을 운영하려면 이런 분들과의 협력이 필수적이에요. 당내에서. 뭐 야당과의 협력은 둘째치고 나서 그게 과연 되겠냐. 이 정도의 난타전을 해놓고서 이런 걱정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경쟁은 치열하게 하고 또 선거 끝나면 끝난 대로 결과에 승복하고 뭔가 그 다음을 향해서 나가는 게 정치의 속성이고 또 정치인들의 생리이기도 합니다만 워낙에 이게 이 격렬한 대결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다가 한동훈 후보의 스타일이 기성 정치에는 잘 없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경쟁자들도 저도 잘 승복이 안 될 것 같다 이런 걱정이 있는 것 같아요. 한동훈 후보로서는 당대표가 되더라도 이 숙제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무엇보다 이제 대통령이나 대통령실과의 관계를 어떻게 김건희 여사까지 포함해서 회복하느냐 이 문제가 관건인 것 같아요. 특히 뭐 이른바 익심 논란 나오면서 약간 인간성까지 거론되는 이런 차원이었고 대통령이 한동훈 후보를 어떻게 생각한다라는 얘기까지 막 공공연히 회자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이제 한동훈 후보가 인기가 높고 또 대통령은 지지율이 빠지고 미래 권력을 향해서 이 힘의 관계가 바뀌고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임기가 3년 남은 현직 대통령이에요. 그 현직 대통령의 그 지원과 현직 대통령의 지지 없이 여당 대표가 더군다나 원외 당대표인데 당대표직을 수행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이 전당대회를 지켜보는 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뭐
즐겁죠. 자중질환이 막 일어나가지고 게다가 몰랐던 야당에서는 몰랐던 은밀한 여당 내부 사정이 막 폭로되니까 뭐 한동훈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에 목록들이 차곡차곡 지금 추가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정치적 위기를 더 이제 키우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총선 참패 이후에 여당이 뭔가 이제 성찰의 바탕에서 중심을 잡아야 될 전당대회인데 그건 이제 원론이고 그렇게 지금 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서로를 막 비난하고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서로를 탓하면서 오히려 내부를 더 취약하게 만드는 이런 전당대회로 가고 있는데 과연 이게 전당대회 끝나고 누가 어떻게 중심을 잡을 거냐 이 큰 과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마디 좀 토론을 달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인데도 여론조사를 해보면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좀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게 또 굉장히 아이러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정치라는 거는 일단 관중의 흥행을 좀 이렇게 유발할 수 있는 그러면서 뭔가 우당탕탕하면서 만약에 경선 결과가 끝난 다음에 대통합이라든지 포용의 메시지를 내면 또 우리 국민들이 받아줄 준비는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연출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먹거리가 많은데도 민주당은 왜 지지도가 이렇게 답보 상태인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죠. 지금 말씀하신 거는 오늘 갤럽 조사가 국민의힘 지지율이 지난주와 같이 35%고 더불어민주당이 3%포인트 하락해서 27% 나온 갤럽 여론조사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고요. 근데 사실 나경원 후보가 아까 이제 박 의원님도 얘기하셨지만 한동훈 후보 입이 시한폭탄이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고 홍준표 대구시장도 참지 않고 SNS를 통해서 이거 소시오패스 아니냐 이렇게 좀 강한 표현을 좀 썼어요.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이 부분도 결국은 좀 서로 좀 너무 확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뭐 보수 언론에서도 지금 뭐 소수당 된 것도 모자라서 이제 쪼개지려고 하냐 이제 전당대회 아니라 분당대회다 이런 우려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사실은 여당 지금 여당 그러니까 국민의힘 계열 정당의 그 전당대회가 과거에도 격렬했던 적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이 대선 후보 자리를 놓고 경쟁할 때 그때 친이 친박 간의 폭로의 수준, 비방의 수준, 난타전의 수준이 뭐 지금 못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선은 넘지 않았다. 그리고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뭔가 진 사람은 승복하고 이긴 사람은 포용하는 이제 이런 어떤 그 큰 틀에서의 문화가 유지가 됐다. 그리고 김무성, 서청원 두 분이 당대표 경선 2016년이었나요? 그때 나왔을 때도 뭐 양측의 그 갈등의 정도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도는 아니었다. 이런 평가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정치가 여야 간의 경쟁도 그렇고 각 당 내부의 경쟁도 그렇고 갈수록 뭔가 이게 좀 균형을 잃고 어떻게 보면은 좀 뭔가 포용력 같은 것들을 잃고 있는 그런 추세 때문에 더더욱 그런지는 몰라도 지금 지켜보는 그 여당 내부의 목소리들도 굉장히 우려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당대표가 되든 간에 이걸 이제 어떻게 해소할 건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일 텐데 저는 그 여당 전당대회가 이렇게 막장으로 치닫는 가장 큰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고 봅니다. 사실 총선 끝나고 나서 총선 참패의 원인은 그리고 그 책임은 전부 나한테 있고 나한테 가장 큰 책임이 있고 그러나 우리가 새 출발을 해야 되니까 그동안에 이른바 윤핵관이라고 했던 분들도 자중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고생은 했지만 잠시 물러나 있고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해서 출발하는 게 좋을지 한번 머리를 맞대고 얘기를 해보자. 이렇게 나갔어야 되는데 대통령이 말로는 본인 책임이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본인 책임을 그렇게 느끼는 것 같지 않았고요. 오히려 그 책임을 다른 데 전가하려고 뭐 백서 이런 거를 내세워서 기술적으로 누군가에게 책임을 돌리려고 했던 그런 모습까지 보이고 있고 또 지난번 전당대회 개입으로 인해서 수직적 당정 관계가 큰 그 여당 내부에 문제가 되고 그게 총선 패배의 하나의 원인이 되는데 이번 전당대회에 또 개입한 거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개입하다 못해서 한남동에서 여사까지 개입했다. 이런 논란이 나오고 있어요. 때문에 이 후보들의 문제도 있고 그 후보들을 둘러싸고 있는 각 그 선거 진용의 문제도 있지만 지금 이렇게 여당의 전당대회가 막장으로 분당대회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렇게 치닫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국정을 운영하는 여당으로 굉장히 무책임한 모습이에요. 그 무책임의 저는 중심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고 봅니다. 저도 그 의원님 의견에는 동의해요.
예, 이명박 박근혜 두 분의 갈등에서는 박근혜 당시 의원이 처신을 잘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경선 끝나자마자 승복하면서 이명박 대통령, 그러니까 후보를 위한 유세에 뛰어들어요. 물론 친박 인사들의 지역구에 가서 유세를 한 거긴 하지만은 어쨌든 상대방의 체면을 일정 정도 세워준다고나 할까요? 그다음에 김무성 서청원 갈등에는 두 사람이 갈등을 하지만은 실제 권력은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일련의 어떤 자제가 되었던 것이죠.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는 우선 대통령이 문제의 어떤 근원을 제공할 때가 많았고, 그런데 대통령의 지지도가 요번 주에는 상대적으로 올랐지만은 계속해서 답보 상태인데다가 상당히 국민들이 민감해하는 여사 문제가 이게 생각보다 훨씬 예민한 문제화 돼 버렸어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국민의힘의 뭐 정치 경력이 20년 넘는 후보들이나 1년도 안 되는 후보들이나 정체성에 있어서 혼란을 겪는 것 같아요. 지금 토론할 때 보면 제가 제일 이해할 수 없는 게 뭐냐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예를 든다면은 한동훈 후보가 비대위원장 시절에 대통령실에서 사표 내라 그랬는데 나 사표 내란 소리 듣고 안 내겠다고 했어요를 말하고, 그다음에 요번에 그 여사의 메시지와 관련해서 당무 개입 얘기를 하는 자체가 상당히 그 문제가 있다라는 원희룡 나경원 후보의 주장이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다 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자신은 그 소위 연판장 때 그렇게 많은 박해를 당했지만은 대통령의 당무 개입이라는 말을 하지 않음으로써 대통령을 디펜드라는 표현을 써요. 제가 기억하는 거 보면 그 표현을 썼어요. 며칠 전에 토론에서. 근데 과연 그것이 보수 이념과 정체성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러니까 보수라는 거는 헌법 정신의 자유, 시장 경제, 그렇다면은 이 보수도 계속해서 진화하는 거거든요. 근데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은 어떤 특별한 권력과 권위에 대해서 맹종하고 존중하는 걸 보수라고 잘못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데 그렇다 해서 한동훈 후보가 그럼 명확하게 이게 보수고 이게 나아갈 방향입니다를 얘기하는가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예를 든다면 최혜병 특검과 관련해 가지고 물론 이런 부분은 있어요. 오히려 원이나 또는 그다음에 윤 같은 경우에 마치도 대통령한테 문제가 있는 것처럼 특검을 하면은 큰일 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당당하게 조건을 바꿔서 패러다임을 조금 바꿨다라고 자기는 주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다면은 보수의 그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은 안보와 보훈이고 그다음에 진실 규명을 하는 것이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하지 못하고 이게 대통령을 오히려 보호하는 것이다라는 식의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지지자들은 모르겠으나 중도를 견인한다라는 차원에서는 그 견인의 그립이 상당히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선이 끝난 다음에 자기들이 그러면 지향해야 될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행히도 이 부분은 지금 합일점을 찾더라고요. 여사님과 관련해서 사과하고 검찰 조사 조사 받아라. 제2부속실 설치하고. 네. 오히려 그 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과연 대통령께서는 그런 답을 원했는지 저는 그 개인적으로 모르겠으나 아무튼 지금 국민의힘은 그런 상황이고 아직 무정형적인 상황이지만 그래도 뭔가 바람직한 방향을 향해서 마치도 애를 낳기 전에 산고를 치르듯이 그런 과정에 대해서 국민들이 기대하는 눈으로 보니까 여론조사하면 아직도 민주당보다 조금 높게 나오는 건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봐요.